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줄을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3월 21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쓴 책이 최근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 제목은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이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크게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의 그 수사 기록들, 지금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범법 혐의가 있었다. 당시 수사 총책임자로서 그것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이 안에 주목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본인이 이인규 전 중수부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책을 낸 이유가 이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 완성이 됐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그때 수사받을 당시에 비서실장을 마지막으로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변호사를 했던 문재인의 문제점, 문재인이 수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리고 문재인이 쓴 운명이라는 책에서 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는 이 문재인의 책임도 크다. 자, 그런 이야기를 써서 제가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원래 제게 있던 문재인의 운명, 이 책에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새로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이 책을 사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이 문재인 그 책을 보면은, 운명이라는 책에 보면은 사실 이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 내용이 그겁니다. 본인은 정치를 하기 싫었는데 어떻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 해서 정치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운명이라는 표현을 썼고, 운명이다.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 전에, 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쓴 유서, 마지막 유서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자, 그래서 문재인의 운명, 이 책대로 본인은 정치를 할 마음이 없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는 그런 그 운명을 겪었죠. 자, 그런데 지금 이인규 중수부장은 그것이 상당히 오히려 이용을 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문재인이 이용을 해서 대통령이 올랐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 책에서. 문재인의 운명을 보면은 정치 보복의 먹구름, 그런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강우병 사태가 일어났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대통령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우리도 촛불 시위의 후속 대응이 정치 보복이고 보복의 칼끝이 우리에게 향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정오심과 적대감이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것도 한참 후에 알게 됐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를 하고, 그때 박연차 게이트로부터 시작이 됐죠. 그 박연차 게이트 그 수사가 결국은 보복이었다. 강우병 사태를 일으킨 데 대한, 강우병 사태를 일으킨 것을 자기들 진영으로 생각을 하고 일으킨 보복이었다. 이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 소환될 때를 이렇게 씁니다. 치욕의 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는 날, 치욕의 날, 그러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검찰에 도착했다. 이인규 중수부장이 대통령을 맞이하고 차를 한 잔 내놓았다. 그는 대단히 건방졌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태도엔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 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인규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이 책에서 이것을 반론을 합니다. 잠시 후에 소개를 드리고, 문재인의 운명에서는 또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 상주 문재인, 이 챕터에서 대통령이 서거하기 전 일주일간 따로 봉화에 가지 않았다. 다른 일정이 없었지만 굳이 가야 할 현안이 없었다. 대통령이 이미 검찰 수사를 받은 상태에서 검찰은 아무 결정을 못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봉화마을에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검찰 수사를 마치고 돌아가 있을 때죠, 봉화마을로.
검찰이 아무 결정을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대통령이 신경 안 쓰고 쉬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대통령은 나를 보는 것조차 면목 없어 하셨다. 다만 얼마라도 혼자 쉬시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자, 이래서 그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는 대통령을 찾아가지 않았다. 별다른 일정도 없었지만 쉬게 하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나는 대한민국 검사때 이 책에서 보면은 거의 법률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법률적 대응을 하지 않았고, 몇 가지 했더라도 기초도 모르는, ABC도 모르는 그런 변론을 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 중에서 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은 일단 제외를 하고 문재인과 관련한 내용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로 어떻게 입장이 다른지 바로 나오는데, 이 수사 때 예우 다 했다. 자, 2009년 4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하면서 검찰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에 최선을 다했다. 도착 직후 변호인들까지 함께 중수부장실로 안내해서 차를 대접했다. 한담하는 동안에도 중수부장이 나눈 노 전 대통령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멀리 오시느라 수고하셨다고 인사를 하고 1983년 겨울에 부산지검 15대 당시 노무현 변호사와의 인연을 이야기하면서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조사 때 호칭은 일관되게 대통령님, 질문을 할 때도 대통령님께서는 이라고 존칭을 사용했다. 그리고 조사를 마친 후에도 조사실로 올라가서 조서를 읽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고생하셨습니다. 위로하고 한참 동안 지켜보다가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다 했다. 예를 다 갖췄다. 그런데 그때 인터넷에는 우병우 과장이 그 피의자 신문을 시작할 때 노무현 씨,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사법시험 선배도 아닌 거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요 라고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출처불명의 이야기들이 막 돌아다녔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겠느냐. 그리고 이 말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 나중에 문재인도 인정을 했죠. 자, 그리고 이인규 전 중수부장 이 책에서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변호인으로 참여한 문재인 변호사도 2009년 6월 1일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는 검찰 수사에 관한 여러 문제점을 말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을 놓고 검찰을 원망하거나 비난하고 싶지 않다.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그 직후에 조사 과정에서는 대통령이 성의 있게 임하셨고 예의도 다 차렸었다. 조사하는 검사들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했다. 한겨레 인터뷰에서는 문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을 이 대통령이 출마하기 위해서 쓴 책, 이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에서 그런 그 모욕적이었다는 그 건방졌다. 뭐 중수부 사람들이 이것은 대통령 출마하기 위해서 쓴 책이죠. 그 전에 그런 생각이 없을 때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는 조사하는 검사들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했다. 앞뒤가 안 맞죠. 그랬던 문재인 변호사가 2년 뒤 운명에서는, 자, 운명에서의 내용을 여기서 이인규 중수부장이 다시 소개를 합니다. 노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당일 중수부장실에서의 만남에 대해서 이인규 중수부장이 대통령을 맞이하고 차를 한 잔 내놓았다. 그는 대단히 건방졌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태도엔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 자,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본인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예우를 다했고 문재인 변호사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예우를 충분히 했다. 인터넷 그 언론에서, 그러니까 한겨레 인터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대선 출마를 하기 위해서 쓴 운명에서는 검찰이 무례했다, 건방졌다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이렇게 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나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켰으며 임지도 희망대로 대전고검차장으로 보내준 분이다. 그리고 보니까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홍조 건정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내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건방지고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니 말도 되지 않는 억지다.
그리고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으면서 논두렁 시계 관련해서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저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자, 이렇게 씁니다. 노 전 대통령도 나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은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 라고 스스럼 없이 말했겠는가. 그러니까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중수부에서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다. 이것은 가짜라는 거죠. 가짜뉴스라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은 대선에 출마하기 전에 그런 식으로 쓰면서 지지층을 결집을 시켰습니다. 노무현에게 모욕적인 검찰, 이명박 검찰. 자, 그렇게 덮어 씌웠고, 이 책에 보면은, 변호인 문재인의 책임. 자,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던 이 책에 보면은 중간에 변호인 문재인의 책임이라는 장이 있습니다. 그 챕터가 있는데, 첫째, 전직 대통령 당당함을 잃었다. 왜? 무능한 변호사 때문에. 문재인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무능했다. 부인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당당함을 잃지 않도록 보호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뭐 여러 가지 이 혐의들에 대해서 막 거짓말을 하고 자꾸 부인만 하기 때문에 변호인이 그래서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통령답지 않게 만들어버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어버렸다. 문재인 변호사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 가지를 쭉 내놓는데 의견서 한 장 내지 않았다. 변호사 문재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변호사는 수사 책임자인 나는 물론이고 수사팀 누구도 찾아오거나 연락을 해온 적이 없다. 언론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 비난만 했다. 그리고 노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고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 한 장 제출한 적 없다. 그런데 문재인은 운명에서 자기가 쓴 책 운명에서 이런 자신의 잘못을 호도를 했다. 자, 이렇게 씁니다. 그 문재인의 운명에서 검찰 조사를 지켜보면서 검찰이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검찰 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아무 처리를 못한 채 질질 끌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검찰도 공소유지가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해봤을 것이다. 그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 어렵다. 불구속 기소를 하더라도 공소유지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아무 처리도 못하고 끌기만 한 것이다. 언론을 통한 모욕 주기와 압박 외엔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자, 이렇게 자신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고 수사 내용을 파악도 하지 못하고 수사팀에게 그래도 전직 대통령의 변호사인데 충분히 수사팀과도 여러 가지 뭐 소통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의견서 한 장 내지 않고 연락 한번 안 하고 그 상태에서 지레 짐작이 아니죠. 이것은 그냥 호도하는 겁니다. 아무 혐의점을 검찰이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과 서로 이야기도 안 해왔으면서 그리고 또 그때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왜 검찰 수사를 강력하게 비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검찰 수사를 원망하거나 비난하고 싶지 않다. 한겨레 인터뷰 그렇게 해놓고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해서 쓴 책에서는 검찰이 언론을 통한 모욕 주기와 압박밖에 안 했다. 자, 이렇게 검찰을 또 폄훼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겨레와 인터뷰할 때는 대선에 출마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히려 그때 이야기한 것이 문재인의 생각이 그대로 담긴 거죠. 그 다음에 운명에서는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어쨌든 본인을 미화하고 검찰을 폄훼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검찰 수사 기록을 보지도 못했고 검찰을 접촉해 수사 내용을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의견서 한 장 낸 적이 없는 문 변호사가 무슨 근거로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운명에서 하는 주장들입니다. 그리고 형사사건 변론은 ABC도 몰랐다. 무능한 변호사 이야기가 쭉 있습니다. 쭉 있고 도대체 문재인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개인을 위한 제대로 된 변호 전략도 없이 검찰을 비난하고 막무가내로 범죄를 부인한 것밖에 없다. 문재인 변호사가 변호인으로서 검찰을 찾아와서 검찰의 솔직한 입장을 묻고 증거관계에 대한 대화를 통해 사실을 정리해 나갔더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문재인의 운명, 이 책 제목처럼 정말 노무현에 의해서 운명적으로 정권을 잡았는데 계속 그 편가르기 하고 뭐 갈라치기 하고 반칙과 특권 일삼고 조국 사태 윤미향 다 그런 식으로 권력을 행사를 했죠. 그러다가 지금은 또 여러 가지 범법 혐의들도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부정개입, 월성원전, 뭐 경제성 조작. 근데 지금 평산마을에 가서 섭정 정치를 하듯이 이재명 문제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런 가면을 문재인 전 대통령 이런 가면을 벗기는 그런 책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노무현은 누가 죽였는가? 자, 물론 이인규 전 중수부장도 본인의 입장에서 조수를 했다고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른 한겨레 인터뷰에서 한 내용과 운명이라는 책에서 한 내용 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설득력은 지금 어느 쪽이 더 갔는지는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